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주식 투자를 10년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배운 원칙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어, 정말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가 아닌 투기, 갬블처럼 접근하고 있었고 어떤 본인만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바라고 주식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도박에서 돈 따기 쉽지 않죠. 이 주식을 도박처럼 접근하니까 돈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의 개미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원칙과 제가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봤더니 점점 수익률이 좋아졌더라. 이런 부분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을 갖는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기로 결심하셨으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무슨 찌라시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 정보, 이게 뭐 내부자 정보다, 아니면 무슨 애널리스트 리포트, 뭐 뉴스 기사들, 뭐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고수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죠. 뭐 이 종목 내서 며칠 내로 수익률 100% 된다. 얼마일 때 사서 이 종목 얼마 정도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 팔아라. 이런 얘기도 정말 많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100%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정보라면 굳이 그 정보를 뭐 생명부지인 우리들한테 그 사람들이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아니 투자 전문가들이 본인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 직접 투자를 해서 부자 됐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 무슨 투자 자문사, 투자 클럽들, 본인이 직접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자주 즐겨 듣는 모 주식 팟캐스트의 운영자는 어, 본인이 주식 투자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시황을 분석하고 종목을 추천을 해주면서 본인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리사가 음식 만들어서 남한테 먹이면서 본인은 먹어보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뭐가 다른가요? 이 대부분의 엉터리 투자 고수들이 초보들한테 걷어가는 회비랑 자문료로 생활을 하지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식파는 엉터리 정보와 가짜 전문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절대 남들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만의 원칙을 갖고 투자에 임하세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어, 적어도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는 본인이 결정권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그럴 자신이 없다. 아,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투자처를 찾으세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상품들도 요즘엔 다양하게 많이 있고 네. 주식을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의 종목 발굴의 원칙입니다. 매출과 수익이 지속 증가하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발굴한다. 아주 명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원칙에 기반해서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결국에는 자신의 내재 개체에 회귀한다는 그 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의 믿음이기도 하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밑에 한 예로 2017년에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잠깐 보시면은 이게 SK 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주인도 한번 바뀌고 M&A도 당하고 하면서 사실은 그 기업 실적에 비해서 좀 뒤늦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어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제가 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보시면은 최근 4년 동안 매출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해 왔고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주가는 저평가 상태였고 이런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었죠. 제가 SK 하이닉스를 작년 상반기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서 평단가가 5만원입니다. 올해 9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85,000원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이 종목은 10만원 이상 간다고 보고 있고 수익률 100%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세요.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누군가 왜 그 종목을 샀냐라고 물어보면 왜 샀는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공감합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본인만의 기준과 본인이 이 종목을 왜 매수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면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왜 손실이 났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을 봤으면은 아 나의 투자 원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의 투자 매매 기법이 어, 적중률이 높아지는구나. 또 이런 재미도 찾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는 매수와 매도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킨다. 많은 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전략이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인지 혹은 추가로 더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매수를 시작을 하되 보유한 자금 중 일부만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의 추이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절을 해야 되거나 혹은 지금이 이익 실현을 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은 파는 가격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투자자들이 본인인 개인의 욕심 때문에 투자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몰빵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야말로 그 주식 투자를 투기 갬블처럼 하는 그 한 사례이고요. 본인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정말 적정한 가격의 주가에서 어, 매수가를 만들고 적정한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개인의 감정과 욕심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를 다스리고 본인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주식의 격언 중에서 이런 얘기 있죠.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매수를 들어가면은 내가 허리에서 사는지, 발목에서 사는지, 발바닥에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투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강조드립니다. 다음번 원칙은 투자는 항상 여유 작업으로 한다입니다. 제가 밑에 또 적어놨죠. 급전을 쓰거나 신용, 미수를 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거는 한강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투자대가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떤 투자 기법보다도 그 주식을 대하는 태도, 본인의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요. 어, 주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저는 냉정함,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면은 본인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내 학비라든지 당장 다음 달 쓸 생활비 아니면은 대출 받아서 주식을 한다든지 신용 미수로 주식을 할 경우에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이뤄도 내 생활에 타격이 없는 수준 내에서 투자를 하면은 내 주식이 급등하거나 혹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이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시간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용이나 미수는 정말 사채보다 더 무섭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사채는 사채업자한테 사정사정해서 좀 날짜를 좀 이렇게 미룬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갚고 좀 시간을 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죠. 신용이나 미수는 증권사가 그 신용일 마감일 만기일 도래하면은 바로 시초가로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어. 애누리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뭐 반토막 났다, 깡통 쳤다 이런 투자가 대출 받아 투자하거나 뭐 남의 돈 끌어서 투자하거나 뭐 신용이나 미수일 경우에 이런 사례가 많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항상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한다. 어, 우리가 보통 그 투자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일확천금을 바라기 때문인데 주식하면서 일확천금을 바라지 마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 주식 투자를 투기처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갬블이 되는 거고 도박이 되는 거죠. 네. 도박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는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며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 얘기는 뭐 워렌 버핏이 했다고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몰빵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급등주를 찾고 단시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전체를 한 종목을 사는데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시장 대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항상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염두를 해두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것이 당장은 뭐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에 좀 못 미쳐 보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길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IT 주에 관심이 많고 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있고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본인들만의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잘 아는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은 본인이 이 종목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확해지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뭐 횡보하거나 할 때도 본인만의 믿음이 있겠죠. 아, 이 종목은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이다. 이런 것들. 그 유명한 투자 전문가 피터 린치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본인이 슈퍼마켓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 본인이 자주 즐겨 가던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식, 아니면 본인이 즐겨 찾던 호텔 주식, 이렇게 본인이 좀 잘 아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아, 이 종목들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다. 이런 믿음 하에 투자를 해서 투자 성공률을 높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투자금 전체를 계란 바구니로 본다면은 투자를 할 때 우리의 여유자금 전체를 다 이제 주식 매수를 하지 않고 일부는 예수금으로 남겨놓으라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항상 예수금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등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투자 애널리스트는 뭐 5대5 법칙이라고 해서 항상 본인의 투자 자금의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이 비율은 예수금을 어느 정도를 운용할 것인가 이 비율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본인의 자금 상황, 본인의 투자 철학, 본인이 언제까지 얼마를 벌겠다는 목표 수익률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항상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운용하라는 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칙 하에서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률이 더 향상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을 갖는다. 두 번째, 수익과 매출이 지속 증가하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발굴한다. 세 번째, 매수와 매도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킨다. 네 번째, 투자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한다. 다섯 번째, 잘 아는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며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제가 주식 투자 10년간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제 나름대로 원칙이고 저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어, 투자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수익도 더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